광역단체장 공천 후보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성결과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당의 노선이 무엇인지, 무엇이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당의 입장인지를 먼저 좀 깊이 고민을 하고. 당 관계자는 추가 접수 가능성도 있어 오 시장이 완전히 공천에서 배제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는 윤희숙 전 의원 등 3명이 등록했는데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전 충남 통합반대에 목소리를 냈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선 현직 의원 등 모두 15명이 몰렸습니다. 경북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이미자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등 6명이 지원했고 대구에는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의원 등 현역만 5명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등 9명이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2번째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제주에선 오영훈 지사와 위성권, 문대림 의원 3명이 경선을 치르고 전북 지역도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김영남 등 5명이 경선에 나섭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앞으로 89일 남은 지방선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야 모두 경선 셈법이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원호 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며 출마 의사를 밝혔고 어느 분이 나와도 그분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경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오세훈 시장과 당권파인 나경원, 신동욱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제의 눈을 감는 나태한 정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장에 싸움을 거는 무지한 정치, 혈세를 뿌려대는 탕진 정치를 몰아내야 합니다. 부산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현역 박형준 시장의 대결이 유력합니다. 다만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장 위원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도전장을 낸 상태라 양당 모두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행정통합이 확정된 전남 광주에선 모두 8명이 출사표를 던져 이미 치열한 경선이 시작됐고 충남과 대전, 대구와 경북에선 통합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출마를 속속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역 단체장이 5명에 불과한 민주당은 강원의 우상호 전 정무수석, 인천의 박찬대 의원, 경남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줄줄이 단수 공천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경남의 변화와 발전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후보자가 몰리면서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은 어제서야 공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민주당 1,952명, 국민의힘 932명 등 모두 3,384명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수갑찬 손을 치켜세운 모습으로 이른바 여전사 이미지를 각인시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자 이들 중 1명이 후보가 되고 난 뒤 생기는 보궐선거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의 선택은 대구시장 출마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경력의 소유자가 필요하다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이진숙이 잿더미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으로 반드시 새로운 번영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으로 전환, 방위 산업 기지 조성, 교육 허브 도시, 세계에서 유학 오는 도시 조성 등을 내걸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전국 최고의 명문 학교들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대구를 다시 교육의 허브 도시, 전 세계에서 유학을 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만 무려 8명이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6선, 4선, 3선 등 거물급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나서면서 대구시장 자리가 만만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한치 앞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차 컷오프로 경선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선 전 컷오프 과정에서부터 박빙에 박빙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과 특별시, 대도시, 중앙당이 관할하는 기초단체장의 후보자 접수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 6시까지가 원래 접수 시한이었는데 그쵸? 오세훈 시장은 이제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10시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 불만의 목소리가 네,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 어차피 그러니까요. 6시까지 안 하는 사람이 10시엔 하겠냐. 그러니까요.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리고 이미 접수한 사람은 뭐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좀 약간 규칙 위반이 될 수 네. 있는 사안인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간을 늘렸지만 현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그렇죠. 벌어진 거죠. 네. 어제 그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땡큐. 이게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당 노선 변화가 없으면 자기는 거기에 이제 패배의 지분을 넣지 않겠다라는 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명성을 네. 드러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년 5월이었나요? 그때 한참 오세훈 시장의 극우 노선 유튜브가 문제됐던 걸 생각을 하면 네. 참 기회주의적인 네.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기회주의 얘기 좀 되게 할 말이 많은데 그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딱 그 기회주의를 꼽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질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네, 뭐 띄워져 지금 이제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접수를 안 했고 안철수 의원도 접수를 안 했고. 네. 근데 이게 나경원 의원은 오래전부터 여의도에 나는 이번에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사실 후보가 없으니까 당에서 일종의 에드벌룬을 띄웠던 거거든요. 네, 이분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네, 왜냐면 이분 지역구가 경기도인데. 그러니까요. 분당인데. 네, 서울시에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저 문장의 핵심이죠.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이제 해보나 마나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이제 되물은 건데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고민하면 되는데 네. 정치인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그에 거취 표명을 했던 이후에 네, 불신 투표. 가장 포석을 잘 둔 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본인은 어쨌든 정치적 노선,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던 이런 거를 떠나서 본인은 어쨌든 나는 이번 친윤에 이 윤 어게인에 몸을 실지 않겠다라는 네, 거를 네. 어쨌든 대중적으로 각인을 한번 시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미 벌써 포스트 장동혁 지방선거 이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쇄신 모임이라고 저는 왜 그게 쇄신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안과 미래라고 네. 하는 모임에서도 이번 선거까지는 장동혁이 오롯이 책임을 져라 이러고 이제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는 그 홍카콜라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수를 줄 수 있는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수를 던졌고 오늘 모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향 전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내가 요만큼의 포지션을 확보했다 네.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편이 없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윤 어게인이 아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입지를 네. 가져가는 수를 뒀다. 물론 서울시장 불출마를 네. 선언했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근래에 보기 드문 국힘 계열에서 나온 정치적 포석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근래 보기 드문 굉장히 현명한 포석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 비유를 들었었는데 네. 청와대는 바둑을 두고 있고 네. 그래서 집싸움을 해서 상대방의 그 집을 잡아먹고 있고 민주당은 체스를 둬서 하나씩 전선을 만들어가고 네. 있는데 국힘 계열은 알까기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알까기긴 알까기인데 네. 그 공을 가운데 쪽으로 던지는 약간 포석을 뒀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 최초죠. 사실 국힘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을 때 뭐 걸어라 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네. 거기에 처음으로 나섬으로써 반 장동혁, 반윤 어게인의 자신이 상징이 될 수 있는 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들이지만 그 윤어게인과 선을 두는 전략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쓴 걸 보면은 결국 그런 전략보다는 본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게 질 선거면 안 나가고 이길 선거면 나간다. 근데 굉장히 세게 써놨거든요.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질선거라서 안 나온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다라는 명분을 찾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선거에 나가면 내가 진짜 뭐 사력을 다해도 네. 지는 판이고 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서울시장 지난번에 이겼었는데 이거 지는 거는 당신 개인기 때문이네. 당신 네, 인기가 네. 없는 거네.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내가 안 긁어봤기 때문에 내가 긁힐 수도 있었는데 나는 이번 판은 접는다. 근데 네. 내가 접는 이유는 이대로 가서는 이게 없는 거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럴 듯한 명분을 찾으면서 지금 퇴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정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어라. 나 사퇴 요구하려면 그때 오케이. 나 그러면 서울시장 다음에 불출마할게. 그 대신 사퇴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그렇죠. 있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네. 그때 한번 우물쭈물했는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오세훈 시장의 정치를 잘 기억해 보시면 늘 그런 이미지였어요. 예를 들면 의원직도 한번 던졌었고 시장도 네. 던졌었는데 네. 그런 어떤 말하자면 요거를 그 과정 던지는 과정이 아니라 던진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지화 될 때, 각인이 될 때, 그때 항상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질판이니까 안 나왔네 이렇게 보지만 그 말이 사실 함량이 훨씬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불출마로 명분을 찾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명분 그러니까 낄끼빠빠하면서도 네. 명분 없는 게 아니라 명분 가지고 빠지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는 판에도 선거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종로에 있다가 이기기 어렵지만 부산에 나갔던 노무현이나 네. 이렇게 그런 숭고한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거에 나갈 명분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한 결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까기 리그에서는 그래도 눈부신 그 한 수였다고 봅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막 큰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뭐 대선 후보 늘 나왔던 사람이지만 큰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정말 2018년도에 그때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패했잖아요. 네. 구청장도 조은희 그때 서초구청장 네, 맞아요. 하나 건지고 그때 서울시장 선거도 오세훈 서울시장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탄핵 이후의 대선도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되게 오래 갈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단한 합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만 잘 돌려봐도 자기 객관화만 네, 조금만 조금만 하면 되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네. 백불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네.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하면 이긴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거를 맹신하면 안 되고 오세훈 시장이 대선 어떤 것도 하는 겁니까? 명태균 씨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도 엎어봤던 경험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 여론조사를 다각도로 해봤겠죠. 제가 그 세운 사구역 때문에 서울시랑 여러 중재위 건을 하고 있는데 중재를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출석을 하고 이쪽에서도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몇 번 느꼈어요. 의지가 없는데 이거는 의무방어전을 하러 나온 건데라는 태도를 느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서도 뭔가 이게 우리가 무슨 사력을 다해서 방어할 건 아니다. 그냥 시장님이 이게 심기가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대리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적 느낌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공무원 사회 그리고 뭐 그다음에 요거를 뒷받침한 어떤 여론조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처럼 정치를 오래 해왔는데 오세훈 계보가 있습니까? 오세훈 편이 누구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드는 사람은 아닌 것 단적으로 같아요. 보면 정무부 시장을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이 사람이 오세훈 사람인가? 예를 들면 그 전에 서울시장들은 최소한
정무부 시장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도 시장이 큰 꿈을 꾸면 같이 나갈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편도 없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한강버스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나가면 어차피 지는 판인데 그럴 바에는 지금 빠지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그걸 자기 객관하라고 하면 자기 객관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낄낄빠빠라고 하면 낄낄빠빠고 최소한 요건 되는 사람이다. 네. 명예로운 죽음이다. 네. 사실 명태균 리스크가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도 막 네. 왜 전화 안 받아? 약간 협박성 뭐 이런 SNS. 저는 그 부분도 올렸거든요. 영향 미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가면 그 부분을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시장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선거가 나오면 물러나야 된다 어차피. 그러면 이게 이게 지지자들의 성향이 좀 다른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야 네. 이거를 지더라도 우리가 탄압받는 거야. 이건 조작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든 아니든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이 작동을 하는데 보수 유권자들은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이거 뽑아놔봐야 소용이 없겠네. 네. 이런 성향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고 아까 그게 이제 오세훈이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빠지는 게 맞는 판이었는데 명분을 찾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생각했을 때 내전,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상처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국민의힘의 유구한 전통. 상처내기. 내전에서는 정말 팩트 폭격만 하거든요. 네, 그걸 네. 생각을 했으면 아마 명태균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크게 나올 거고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된다라고도 정말 피투성이가 될 건데 그 확률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당연한 결정이기도 해요. 여기서 물러나면서 오로지 지선 패배를 장동혁에게 주면 그 다음 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난가? 또 다른 저는 난각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난 못 나간다를 방패 삼아서 명분 삼아서 결국 불출마함으로써 명태균 리스크도 피하고 본인의 어떤 윤호개인과 선긋는 이미지도 만들고 그리고 지방선거 대패한 뒤에 뭔가 당권을 잡을 기회도 생기고 이런 분석이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반지 교감이 있는 건지는 뭐 본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를 면담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네. 마치 이렇게 하면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그룹이 상대적으로 이제 제3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내 개혁 그룹이네, 쇄신 그룹이네, 저기는 윤호개인은 아니네 이런 그룹이 지금 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렇죠. 지방선거 관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편이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세훈 시장이 공교롭게도 그 며칠 뒤에 거의 같은 스탠스의 입장을 밝히면서 어쨌든 서울시장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 판에서는 제일 큰 기득권 아닙니까? 이걸 던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친한계가 한 20명, 네. 뭐 대안과 미래 겹쳐 있긴 합니다만 네. 대안과 미래가 또 한 20명, 25명 정도가 있는데 이 개파는 그러면 이제 수장이 누구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수장인 건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당내 인식. 그러면 이 두 그룹을 묶으면 한 40-50명 정도가 되네?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거저 얻은 거죠. 이 포석에서 제일 손해본 건 한동훈 씨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40명을 자기가 사실은 거느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기 바빠서 네. 사람들을 못 챙겼고 결국 네. 그래서 20몇 명을 어떻게 보면 뺏긴 거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는 오세훈 대 한동훈의 경쟁을 또 지켜보는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 후보자 누가 후보 등록을 했는지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좀 보고 되게 놀랬던 게 와, 서울 일단 뭐 3명, 윤희숙, 이상규, 이승현이라는 분이 나오고 부산에 박형준, 주진우 2명. 근데 충남 없고요. 광주 없고 전남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해도 안 냈던 곳이 아니잖아요. 당협위원장들도 그거랑 활동을 하고 비교해서 있고. 봐야 되는 게 TK가 9명인가 그렇고요. 맞아요. 대구만 9명. 네, 대구만 9명. 경북도 그 7명, 8명 네, 정도. 네, 네. 그러니까 거기 두 개 합치면 15명이 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저는 큰 게 충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남도 현 지사가 공천 신청 안 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김태형 이거- 지사 안 했죠. 이것도 말하자면 그냥 내가 막 방에서 고뇌에 찬 고민을 네. 하다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돌려보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는데 김태현 지사도 이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무슨 윤석열에 반대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했던 기억은 없는데 마치 그런 포지션인 것처럼 지금 포지셔닝이 됐어요. 그럼 네. 여기도 어쨌든 다음 뭐 총선에 출마하던 차기 보던 여기를 갈 수 있는 그림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산도 없고 부산도 이제 말하자면 지금
딱 2명 네. 현직 시장은 공천 시장을 안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이 사람을 미는 거야라는 사람 둘이 됐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는 지금 거의 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고 이런 상황이 딱 공천 신청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외부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당내 절차만 밟았는데 드러나 버리는 이런 굉장히 초라하고 앙상한 상황이 된 거죠. 후보 기근이다라는 얘기는 소문은 돌았지만 실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광역단체장이 이 정도인데 그럼 기초단체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국민의힘은 과연 후보를 못 내는 적이 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또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대구 경북만 과열되고 수도권 등 그 외 지역에서는 후보를 찾기 어려운 인물난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이 얘기에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이런 어떤 한탄 뒤에는 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한 거는 비판도 이어진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저는 보면서 윤상현 의원이 이럴 자격이 있나?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신 분 1등 아닙니까? 공신이죠. 1등 공신. 아니 1년만 지나면 다 있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긴 분 아닙니까? 근데 와. 저기서 핵심 포인트는 근데 저게 어쨌든 일말의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라고 보이는데 저기를 네. 영남 자민련만도 못하니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산 경남도 지금 쉽지 않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주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김경수 전 지사보다 무게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거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TK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구 경북을 통합하게 되면 그나마 한 자리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구 지금 그 불안감이 벌써 엄습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만약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와버리면 대구에서 대구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복잡해질 수 있죠. 네. 네,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말은 윤상현 의원이 저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거는 네. 시비를 걸 수 있지만 네. 윤상현 의원의 말 속에는 그래도 진실함량이 꽤 높다. 그래요? 네. 진실함량이 높다. 저는 그냥 한 줄로 네. 논평을 하자면 눈치챘나? 이걸 이제 눈치챘나 싶긴 하지만 이제 알았나? 네. 영남 자민련도 못 되는 TK 자민련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기득권이 꽤 남아 있는 게 네. 그 TK만 하더라도 의석수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비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장동혁 대표는 TK 자민련이 되더라도 네. 거기에 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언급을 하셔서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은 그 TK 자민련도 아슬아슬해질 수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나올 생각이 없다면서요? 본인은 뭐 주변에 절대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핸드폰도 꺼놓고 기자들 접촉도 안 네.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디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광역 단위 선거 특히 이제 민주당에게 대구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게 부산 뭐 이런 지역은 결국엔 마지막에 후보를 결정짓는 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김부겸 말고는 안 된다. 근데 김부겸이 나오면 된다 이러면 그 압력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나올 생각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안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 이길 수도 있다는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굴러가거나 3파전이 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지역 특성상 진짜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좋은 결과를 못 받았던 걸 네. 생각을 하면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께서 한 텀 정도 쉬어가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뭔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공천의 기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 기대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했어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오동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동설이 아니라 오동설 얘기는 본인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냐. 당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지. 뭐 안 열어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SNS에서 한참 유행했던 표현을 빌자면 너 뭐 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무 종점관리위원장의 어떤 말하자면 역할과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벗어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원장은 네. 당에서 최적의 인물을 찾아서 공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지 무슨 네. 공천 심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천권이 있는 게 아니죠. 공천권이 네네.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본인이 공천의 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상의 위원장인 것처럼 지금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이라도 오세훈 시장이 접고 공천 네. 그냥 나갈게요라고 네. 하면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본인이 엄청 지금 뭐 오랜만에 공직을 맡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본인이 지금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그 아까 제가 빌렸던 인터넷 용어를 빌리면 네. 이정현이 뭐 되냐 지금 뭐 이런 반응이죠. 예. 실제로 저는 현역 모순인 게 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가 없으면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직무를 해태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죠. 사실. 과거에도 추가 모집한 적이 있었잖아요. 필요하면. 그리고 공천을 받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적당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모셔오고 삼고초려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대구가 안 했는데 김부겸 의원이 뭐 예를 들면 뒤늦게 결심을 해요. 그러면 그걸 안 받아줄 겁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전략 공천도 있는 거고 당에서 끝까지 공천을 네, 미루는 그쵸. 지역도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부정적인 해석을 하냐면 그 전에 뭐라 그런 겁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싸워야 된다. 그다음에 뉴페이스도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의 연장선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그러니까 안 하고 나니까 바로 이거를 기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발언하는 이거는 특정인을 겨냥한 말하자면 목적성 행위라고밖에 좀 해석하기 어렵죠. 그냥 해석을 하면 다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각자 다 자영업자로서 자기 장사하는 거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오세훈이랑 싸우는 사람 되는 거고 마치 나 뭐 된 것 같아 보이져서 우리가 지금 심지어 이정현의 페이스북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된 그렇죠. 것처럼 하기 위한 자기 어필이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후보 접수된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의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정당사의 최초로 패배할 결심을 한 정당.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패배할 결심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절묘한 표현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패배할 결심을 했구나. 패배할 결심을 하잖아요, 정당이. 선거가 뭐 중요합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래서 이 패배한 결심을 한 것 같은 지도부한테 지금 의원들이 난리가 나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그 패배할 결심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멘트가 뭐냐면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선거를 패배해도 당대표가 물러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저 해석의 필수적인 전제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의 이익과 국민의 힘의 이익을 떼서 보면 되게 해석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직장인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쪼그라든 중견기업의 사장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회사가 작아져도 상관이 없어. 내가 당대표면 돼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일 화요일 분석요원 중에 한 분이 장해찬 부원장인데 내일 저희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패배할 결심을 진짜 한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대안과 미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6.3 지방선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그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끝장 토론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총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3시부터 시작한 의총의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고 가시죠. 영상 없나요? 영상 없이. 저희가 그렇죠. 너무 긴급하게 이게 갖고 영상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클립 자르는데 지금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제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배수진 섰다는 얘기인가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큰 혼란과 식망을 드린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반성하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의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당을 탈당해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윤어게인 선 긋고 윤석열 선 긋고. 자, 이 점을 오늘 의총에서 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당 노선 얘기를 하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당내 인사가 아닌 분과 보조 맞추는 부분은 특별히 유의하기를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저격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의견 장동혁 대표도 과연 의견이 같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는 이 얘기잖아요. 야, 우리는 어게인할 윤이 없어. 그렇죠. 윤 얘기예요. 없어, 윤 없어. 그게 이제 꽁이 머리를 박는 것처럼 무슨 소리야? 탈당했고 우리가 어게인할 윤이 없는데 우리 당에 윤 씨가 없어요. 꽁 어떡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이 얘기를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잖아요. 배수진 아니고 원내대표 지금 내놓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왜냐면 그만하자는 얘기인가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 어저께 공천 접수를 안 하면서 네. 윤어게인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것과 절연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네. 거기다 대고 우리는 이미 윤과 어게인 할 수가 없다. 윤은 없다. 근데 네. 그 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모릅니까? 다 바보들입니까? 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는 정치적 수사인 거잖아요. 네. 이미 탈당한 사람이고 얘기 그만해라. 그러면서 저 뒷말을 덧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내 탈당한 인사와 동행하는 사람은 자중하라라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는 그냥 지금 노선이고 어쨌든 패배할 결심 끝에 우리는 한동훈만 때려잡기로 했다. 왜 우리가 패배할 결심을 했냐? 네. 우리가 패배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한동훈에게 주면 된다. 이 얘기에 그 맥락이 깔려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어떤 현역 의원도 정확하게 손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노선은 안 됩니다라고 말을 지금 못 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지금 지도부가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침묵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떠들기 시작하면 네. 뭐가 되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당을 분열시키네. 이 프레임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계 의원들도 부산까지 따라갔다가 부산에서는 동행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거나 아니면 네. 당을 분열시킨다. 이 프레임을 실 것 같아서 물론 공식적으로는 네. 한동훈이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다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의 네. 차이만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송원석 의원의 얘기는 딱 그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저는 보면서 MBC니까 MBC 무한도전 옛날 장면이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네. 박명수 그 씨가 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자마자 네. 바꾼 것처럼 첫 마디부터 신빙성이 없다.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것 같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계속 저는 정치 행위하고 있고 이것도 정치적 투사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라라고 하는 것처럼 네. 들렸고 마지막은 동운 없는 동운 팀 같다. 사실 당내 인사도 아닌데 거기랑 관련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여기 아젠다는 이미 제명된 사람이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네의 뭔가 새로운 아젠다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의총에서 의미 있는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끝장 토론을 의원들이 내걸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놓고 불평불만 혹은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총대를 메고 나올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거면은 지금 사실은 기회가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때부터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가 위기를 몇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뭐 필번에 단식이나 이런 것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총대 들고 총대 메고 나는 이분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뭐 발언은 했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투덜투덜은 많이 하겠죠. 하지만 이게 밖으로 세워놔서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정치적 액션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보입니다. 하긴 뭐 대안과 미래 의원들도 그날 그쵸. 장동영 화나가지고 이렇게 당대표로 네. 나간 날 그때 이후로 우리 포기했어. 네. 더 이상 쓴소리 안 할래라고 했었는데 오늘 어떤 말들이 나중에 뭐 의미 있는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오늘도 최대치로 확인되면 어쨌든 지금 지도부 체제로 선거를 치르면 그 책임은 다 지도부에게 있는 거다. 그쵸. 요 정도 수위가 최대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 손들고 비대위로 갑시다. 우리 네. 지금 이 체제로는 이 간판으로는 선거를 못 치릅니다. 한번 나가서 길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네. 라고 하면서 비대위로 전환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정도가 최대치 용기일 거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계속 이제 그 대안과 미래의 스탠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는 지금 이대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책임이야. 책임은 그쪽이 지는 거다. 이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그러면 뭐 장동혁 대표한테 뭐 사퇴해 당신 책임지고 사퇴해 이거는 선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말이겠네요. 결국에는 그렇게 그 총대를 매게 되면 나와 그 사람의 대결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얹혀놓으면 나중에 지고 나면 자기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의 그냥 그 밑밥만 까는 거지 여기서 다들 자기 정치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 진짜 국민의힘을 바꿔야 된다. 이 선거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나서서 정을 맞을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배현진 의원이 본인에 대한 징계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내가 계속 주장해왔고 이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니 이 징계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했으니까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당을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다 부탁하잖아요. 자, 대표 사퇴를 오늘 누가 요구했다고 칩시다. 요구한다고 칩시다. 근데 장동훈 대표가 사퇴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걸 요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퇴하려고 했는데 사퇴를 안 하네? 이러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종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뭐 탈당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의원들이 없다. 아까 말씀한 드린 대로 바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체스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체스를 해서 포석을 뒀으면 사퇴해라라는 말을 했으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액션에 대해 다음 수를 둬야 되는데 여기는 알까기이기 때문에 다음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퇴해라라고 이미 대안과 미래가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사퇴해라 했는데 안 들으면 오케이 그러면 한 명씩 그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탈당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제명당하더라도 의존식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그 선을 그어놨잖아요. 여기 네. 이상하면 제명하겠다. 거기 네. 제명선을 넘어서 나 제명해라. 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딱 그 플랜을 짜고 수를 몇 개를 두고 해야 되는데 사퇴해라. 싫은데요?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육선의 주호영 부의장도 이번 대구시장에 냈잖아요. 후보 등록하겠다고. 근데 주호영 부의장도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나와서 장동혁 대표 비판도 하고 뭐 지도부 비판도 하고 했는데 이거 영상 잠깐 보고 가실까요? 오늘 어느 일간지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민주당이 전부 석권하겠다 할 정도로 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녀보면 여론들이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힘을 합쳐서 민주당에 싸워도 모자랄 판에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정말 꼴 보기 싫다. 몇십 년 당원이었는데 탈당하겠다. 대구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는 같이 일해봤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일 때 원내대변인으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정에서 당의 방향을 이쪽으로 조금 유도해보자고 윤 의견하고 결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만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조금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포기하셨다잖아요. 아니 대구에도 정말 저런 민심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그런 민심을 청취하고 왔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없죠 당 노선에. 만약에 정말로 자신 있으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야죠. 포기 대표님을 설득해봤지만 네, 네. 안 듣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근데 준비하고 정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계속 네. 나와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설득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설득이 안 돼서 나는 포기했어요. 아니면 대한과 미래도 마찬가지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초식이에요.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그러니까 정당은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 공동체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의사 결정이 틀리다라고 나는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내 돌아가서 나는 뭐를 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네. 그러면 왜 같이 정당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게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주호영 육선이 부의장까지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근데 이 라디오에 나와서 난 포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도권 인물난과 영남권 쏠림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결국 국민의힘을 지방선거 전멸이라는 절벽 끝으로 사정없이 밀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만 공천 신청자가 15명씩이나 우르르 몰려든 기현상은 당의 중진들이 험지는커녕 따뜻한 안방에만 안주하려 한다는 비판을 고스란히 증명했습니다. 정작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오세훈 시장마저 공천 신청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 공백 사태를 확인해준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긋기 없이는 필패뿐이다라며 배수진을 친 오 시장의 결단은 당 지도부를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음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략 부재와 무능을 성토하는 경론이 폭발하며 당 전체가 통제불능의 패닉에 빠졌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전멸이라며 울분을 토해냈지만 영남권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공천 기싸움에만 매몰된 이기적인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꼴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승리는커녕 패배할 결심이라도 굳힌 듯한 무기력증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처참한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인재 영입 실패와 공천 잡음이 겹친 지금의 국힘은 기초 체력마저 완전히 바닥났음을 스스로 자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인적 쇄신을 말하지만 실상은 양지만 찾는 기득권 정치의 구태일 뿐이라는 날선 비판이 민심의 거센 파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천 미신청이라는 대형 악재는 수도권 선거판 전체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왔음을 확인해준 거죠. 지지율은 연일 바닥을 기는데 혁신은커녕 개파 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괴멸을 넘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뼈를 깎는 저륜과 근본적인 노선 변화 없이는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심판의 파도를 결코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의총의 경론이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